고객님,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그냥 생활비예요. 뭉치돈을 입금하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은행 창구를 나서면서 혹시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평생 땀 흘려 일하고 낼 세금 다 내며 장롱 깊숙이 모아둔 내 돈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쌈짓돈을 은행에 넣으려 할 때 왜 우리는 죄 지은 사람처럼 은행원의 눈치를 보고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망설여야 할까요?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현금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그냥 생활비예요 라는 대답 한마디가 국세청 슈퍼컴퓨터에는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돈을 세탁 중입니다 라는 자백으로 번역되어 입력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 뒤편에서는 인공지능 저승사자가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은퇴하신 한 어르신은 아들 전세금에 보태주려 평생 아낀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7개월 뒤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 한 장에 손을 떨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내 돈 내가 넣었는데 대체 무슨 죄냐고 울분을 토하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행동 패턴이 탈세 혐의자의 전형적인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2026년의 금융 시스템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법과 데이터라는 규격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계일 뿐입니다. 기계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답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입력해준다면 세무조사라는 재앙은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들고 국세청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게 만드는 무적의 답변과 법적 증거 서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바뀐 세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공략하여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철통같이 지켜낼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스마트폰에 무엇을 저장해 두어야 하는지 슬기롭게 해서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은 은행에서 VVIP 대접을 받으며 당당하게 자산을 운용하겠지만 모르는 분은 평생 공들여 쌓은 탑이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중간에 단 1분이라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의 표적이 되는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슬기롭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은행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이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오늘 900만 원 넣고 내일 또 900만 원 넣으면 괜찮겠지. 혹은 오전에는 A은행 가고 오후에는 B은행 가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는 점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국세청 시스템에 나는 지금 법망을 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용어는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그 기록은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건 은행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이죠. 많은 분이 2,000만 원이라는 숫자만 피하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STR 의심 거래 보고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성명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금액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래의 행태가 비정상적이거나 자금 세탁이 의심될 때
은행 직원이 직접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은행의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에 950만 원, 화요일에 920만 원을 입금합니다. 여러분은 1000만 원을 넘기지 않았으니 안심하시겠죠? 하지만 은행 시스템은 이를 구조화 거래로 인식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쪼개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스템에는 즉시 경고등이 켜지고 담당 직원은 여러분의 거래 내용 옆에 보고 회피 의심이라는 메모를 남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2026년 국세청이 운용하는 PCI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세청 발간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개인의 신고 소득과 실제 재산 증가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 내역을 입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은퇴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분의 통장에 갑자기 현금 5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900만 원씩 쪼개서 넣든 여러 은행에 나눠 넣든 결과는 같습니다. 시스템은 1년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도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질문에 데이터가 답하지 못하면 그 거래는 즉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리스트 상단에 오르게 됩니다. 단순히 보고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23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수준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에는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쪼개기 입금은 세무당국의 눈에 고의적인 은닉 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떳떳하게 한 번에 넣었다면 소명으로 끝날 일이 쪼개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순간 부정한 행위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인들이 알려주는 이러면 안 걸린다는 식의 꼼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꼼수가 과연 국가가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최첨단 전산망을 이길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가장 선명하고 지우기 힘든 낙인이 되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은행 창구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와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국세청 공인 명분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자금 출처를 물을 때 10명 중 8명은 그냥 생활비 하려고 모아둔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이 아주 무난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말은 세무조사관들에게 내 돈은 꼬리표가 없으니 마음껏 조사해서 세금을 매기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서면 분석 지침에 따르면 소명되지 않는 현금 자산은 일단 상속이나 증여 혹은 누락된 소득으로 추정합니다. 생활비라는 말 안에는 구체적인 소득 증빙이나 지출 증거가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 이 돈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가 없음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국세청 AI와 은행 시스템이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드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경제활동 범주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3가지 명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관원상제 관련 자금, 특히 축의금과 조의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정당하게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천만 원을 입금하며 지난달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정리해서 넣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청첩장을 보여주십시오. 은행 시스템 비고란에는 자금 출처 혼인 축의금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한 줄의 기록은 나중에 국세청 AI가 데이터 스캔을 할 때 정당한 사유로 분류되어 통과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및 수리 비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면 노후 주택의 수리나 인테리어는 목돈이 들어가는
당연한 경제 활동입니다. 현금을 찾거나 넣을 때 오래된 아파트 샤시 교체와 누수 공사 대금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서류가 아닙니다.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사진 한 장이나 공사 예정지 사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국세청은 주거 생활의 필수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에 의심을 거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및 간병비 지불 목적입니다. 이는 소명 사유 중 가장 강력한 치트키와 같습니다. 특히 간병비는 현실적으로 현금 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임을 과세당국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치료비나 간병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가족의 수술비나 장기 간병비 마련을 위해 인출입금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병원 예약 문자나 진단서 사진을 제시하면 그 어떤 AI도 감히 의심 거래로 분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개연성입니다. 국세청 AI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이유를 봅니다. 단순히 생활비라는 모호한 단어 뒤에 숨지 마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 중 여러분의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디지털 증거 사진을 스마트폰에 미리 준비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근거를 제시할 때 은행원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완벽한 방어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원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60대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최근 자택 장롱에 보관해 오던 현금 4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자금의 용도를 묻자 이분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노후 주택 샤시 및 도배 견적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집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견적서를 제시하자 은행 직원은 즉시 전산망 비고란에 주거지 보수 및 환경 개선 대금이라고 명확한 카테고리를 입력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냥 생활비예요 라고 모호하게 답했다면 그 돈은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으로 분류되어 국세청 AI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견적서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4천만 원의 정당한 꼬리표를 붙였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뒤탈 없이 입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명분과 서류로 은행과 국세청의 의심을 뚫고 내 돈을 안전하게 입금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셨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며 현금을 관리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내 자식들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싶고 손주들 공부하는데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돈 은행에 넣을 때보다 그 돈을 자녀에게 건네줄 때 국세청 AI의 눈동자는 훨씬 더 매섭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줬는데 자식은 세무조사로 돌려받는 비극 2026년 현재 수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단돈 1원의 세금도 안 내고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당당하게 물려주는 최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현금을 무사히 은행에 넣었다고 해서 모든 숙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자식, 내 손주들 고생 안 시키고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 찾은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거나 기록에 안 남겠지 하며 몰래 자녀 계좌로 입금해주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자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식의 등 뒤에 세무조사라는 시한폭탄을 매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의 PCI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은 부모의 통장보다 돈을 받은 자녀의 지출을 훨씬 더 정밀하게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인 아들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국세청 시스템은 즉시 질문을 던집니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자산이 많은데 이 차액은 어디서 났는가? 이때 부모님이 주신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는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고 똑똑하게 자녀를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2024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현재 더욱 안정화된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에 따라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혼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하면 기본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도 동일하게 1억 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혼인 공제와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신랑 측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 신부 측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을 주면 합계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녀 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굳이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몰래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골든 룰이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를 통해 나는 혼인 공제를 활용해 자녀에게 이 돈을 주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신고 기록 자체가 자녀에게는 완벽한 자금 출처 소명서가 되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더라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만약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차용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종이 한 장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이자율 연 4.6%를 준수하고 매달 이자가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되는 금융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록되지 않은 가족 간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법률과 시스템을 무시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됩니다. 2026년에 바뀐 법을 활용해 당당하게 신고하고 기록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이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최고의 절세 비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내 돈 지키기가 참 첩첩산중이구나 싶으시죠? 은행 창구에서 단어 하나 골라 쓰는 것부터 자식에게 돈을 보낼 때 신고하는 절차까지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기엔 세상이 너무나 투명하고 냉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먼저 이해하고 한 발짝만 앞서 준비한다면 오히려 그 시스템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마지막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현금을 다루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쪼개기 입금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내뱉는 생활비라는 무책임한 말은 여러분의 계좌에 스스로 빨간 줄을 긋는 행위입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배운 결혼 인테리어 의료비라는 구체적인 명분과 사진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때는 혼인 출산 증여 공제라는 국가가 준 선물을 당당하게 활용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세법 책을 펼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보십시오. 자녀의 청첩장, 병원 진료비 영수증, 집수리 견적서 등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금융증빙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 사소한 사진 한 장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막아주는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내 권리를 다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금융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슬기롭게에서 전해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은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한 말이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